최근 국내에서 시행하는 고도 비만 수술 건수는 연간 약 1,000건 이상. 이 중에서도 약 70에서 80%를 차지하는 위밴드 수술법 집중 탐구. 궁금증 하나. 위밴드 수술의 체중 감량 원리는 어떻게 될까? 궁금증 둘. 위밴드 수술의 안전성은 과연 어느 정도? TV 주치의가 위밴드 수술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자세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TV 주치의 신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미정입니다. 네, 고도비만 환자들은 그냥 식이와 운동만으로는 좀 치료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예전에 많이 이제 위를 잘라내는 이런 수술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위 밴드 수술이라는 새로운 어떤 수술법이 등장을 해서 많이 시행이 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최근 한 유명인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위 밴드 수술 정말 안전한지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올바른 수술 방법과 관리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외과 전문의 박윤찬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만 수술 세 가지가 있잖아요. 네. 위 밴드 수술도 있고 위 절제술, 위 우회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네. 그건 어느 정도 분포로 돼 있나요? 사실 국내에서 첫 시작은 위절제술이었는데 네. 실제로 현재 요즘에 70 내지 80%는 위밴드 수술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 나머지가 위절제 수술과 위우회술입니다. 네, 위 밴드 수술 저도 요즘 많이 듣긴 들었는데요. 요즘 전 국민이 네. 위 밴드 수술에 대해서 다 아세요. 그렇죠. 이게 뭐 절제술이라든지 우회술보다 좀 나은 점, 장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가 안전성입니다. 안전성. 네. 그러니까 다른 수술과 달리 위밴드 수술은 장을 자르거나 이어붙이거나 하는 그런 술식이 없이 위에 실리콘 밴드만을 장착하기 때문에 술기 자체가 단순하고 안전합니다. 수술 시간도 1시간 이내에 마칠 수 있는 수술이며 또 당일 퇴원하는 확률이 거의 100%에 이를 정도로 그래요? 수술 후에 회복도 빠른 편입니다. 또 다른 큰 특징은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수술들은 한번 수술을 해놓으면 살이 너무 빨리 빠져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살이 잘 안 빠져도 또 어떻게 추가로 할 방법이 곤란한데요. 네. 위밴드 수술은 상황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 한 가지 장점을 더 말씀드리자면 위밴드는 물론 평생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본인이 원치 않는 경우에 제거를 한다면 원래 수술 전의 몸의 해부학적인 구조로 거의 완벽하게 복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일 향후에 더 좋은 수술법, 그야말로 완벽한 수술법이 나온다면 밴드를 제거하고 그 수술을 시행해도 될 정도로 몸의 구조가 수술 전과 똑같이 유지된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저는 여전히 궁금하거든요. 네. 도대체 이 위 밴드 수술의 원리가 어떻길래 살이 빠지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의 최상부에 이 의료용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밴드를 장착을 하게 되고요. 그냥 장착이 돼서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내경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경을 좁히면 내려가는 길이 좁아지니까 더 음식이 내려가는 속도가 줄게 되겠죠. 더 천천히 내려가게 되고 더 작은 크기의 음식만 내려가게 됩니다. 또 조금 느슨하게 하게 되면 음식이 좀 더 편안하게 빨리 내려가고 네. 그래서 내경을 조절해주면 실제로 섭취하는 양이 달라지고 적절하게 조절이 된 상태에서는 식사를 아주 조금만 하고도 배가 부르게 되는 그런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네, 그 조절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조절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지금 이제 단순하게 밴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관으로 연결이 돼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를 통해서 생리식염수를 넣어서 생리식염수를 많이 넣어주면 더 많이 조여지겠고 식염수를 빼면 느슨하게 해주는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그 복강경, 그러니까 몸에 좀 구멍을 몇 개 뚫어서 하는 그런 걸로 하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체중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 분들을 수술하기 위해서 개복을 하고 그걸 다시 봉합하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대수술입니다. 또 그에 따른 합병증도 많았고요. 근데 그러다가 1990년대 초반부터 세계적으로 복강경이 도입이 되고 발전이 되면서 그때부터 비만 수술도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거의 모든 비만 수술, 특히 위밴드 수술은 100% 복강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뭐 수술을 네. 뭐 안 받아도 되는 사람까지 막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엄격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받을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저희 학회에서 권장하는 기준을 말씀드리면 위밴드 수술은 체질량 지수가 35 이상인 고도비만인 분들, 그리고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이면서 당뇨, 고혈압 등 비만 관련 합병증이 있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언급했듯이 최근 이 유명인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위 밴드 수술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커지고 있거든요. 사람들 관심이 좀 많아졌죠. 걱정거리가 합병증입니다. 네. 합병증은 전혀 없을까요? 이 밴드 아래에 있는 위 조직이 밴드의 상부로 탈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밴드가 밑으로 내려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밴드가 내려간다기보다는 위가 거꾸로 올라오는 실제로는 네, 아. 위가 역류해서 올라가는데 마치 밴드가 내려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합병증을 밴드 미끄러짐, 영어로는 밴드 슬리피지라고 그렇게 네.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갑자기 식사를 못하게 되고요. 안 내려가겠죠, 음식물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세계적인 통계를 보면 약 한 3 내지 5% 정도 생길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 3 내지 5% 밴드 미끄러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위를 조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러면 이게 조여서 혹시 뭐 조직이 상한다거나 뭐 괴사된다거나 뭐 이런 걸 좀 걱정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네. 그런 합병증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이제 이 앞서 말씀드린 밴드 미끄러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아래에 있는 위 조직을 밴드의 상부 위와 이렇게 봉합을 해주는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 이게 이제 네. 위 밴드를 고정하는 과정인데요. 네. 밴드 미끄러짐을 막기 위한 방법이었죠.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밴드가 조여지는 부위에 아무래도 실과 바늘이 지나간 상처가 생기게 되고 그 상처를 밴드가 조일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조직이 좀 타이트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항상 이 타이트한 데서 문제가 생기죠. 네. 그래서 사실 그 두 가지 합병증을 줄이는 것이 이 밴드 수술 발전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조화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수술의 어떤 성패가 달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고정을 좀 시키는 새로운 방법은 없나요? 밴드 미끄러짐 현상이라는 것이 이 밴드 하부에 있는 조직이 상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루프를 이용해 가지고 이 하부 조직만을 긴장감은 좀 덜하게 하지만 훨씬 더 고정은 잘할 수 있는 수술법을 개발했습니다. 이제 상부를 건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부 고정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수술법으로 600건 이상의 수술을 하면서 밴드 미끄러짐이라든지 위벽 손상, 괴사 등 합병증이 단 한 번도 없어서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의료진 쪽에서도 합병증이나 다른 사고를 막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겠지만 환자 본인의 노력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먼저 위밴드 수술을 받으시는 분이 위밴드에 대한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에서는 위밴드가 마치 세게 강제로 조여서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강제로 못 먹게 하는 수술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고요. 네. 위밴드는 음식을 먹는 습관을 좀 더 건강하게 바꿀 수 있게 도와주고 또 식사량을 효과적으로 줄여주자는 것입니다. 이런 위밴드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강제로 무조건 세게 조여서 살을 빼겠다고 덤벼들면 점점 밴드를 강하게 조이게 됩니다. 근데 밴드를 너무 심하게 조이게 되면 제대로 된 식사는커녕 어떤 경우는 물도 못 마시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그렇게 세게 조인 경우에는 식도나 위는 물론 또 밴드가 조여진 부위도 무리가 와서 합병증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은 위밴드 수술 후에 제대로 된 효과를 보려면
적절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냥 밴드만 장착이 있다고 저절로 살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조절 하에서는 식사를 수술 전처럼 급하게 드실 수는 없습니다. 네. 식사를 할 때 음식을 소량씩 넣고 많이 씹어서 천천히 먹는 식습관이 위밴드 수술 후의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습관입니다. 네, 또 궁금한 게 이 밴드 수술을 받은 분들은 이 내시경 검사 같은 걸 이렇게 자유롭게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오. 밴드가 어느 정도 조여진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내시경이 통과하기는 힘듭니다. 네. 그래서 위내시경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밴드를 느슨하게 조절한 후에 내시경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밴드가 지금 잘 있나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계속 다녀야 되는 거죠? 수술 직후에는 이제 적절하게 밴드를 조절하기 위해서 몇 차례 병원을 방문하시는 건 기본이고요. 네. 조절이 완전히 끝난 후에도 정기적으로 1년에 2번 정도는 병원을 방문해서 전반적인 체크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정말 그 궁금증이 많았던 위 밴드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이게 뭐 비만 수술 중에서는 그나마 합병증이 가장 적은 수술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좀 뭐 겁을 내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윤청 원장님 고맙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보던 뚱뚱한 주인공의 화려한 변신. 과연 현실에서도 가능할까? 쭉쭉 살만 빠지면 꿈에 그리던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 No! 천만의 말씀! 살 빠진 후 축 처진 라인까지 매끈하게 살려줘야 진정한 아름다움이 완성된다. TV 주치의와 함께 몸매 살리는 체형 교정의 모든 것을 알아보세요. 네, 내일은 체형 교정에 대한 모든 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무리할게요. 네, 생활의 활력. 건강으로 찾으세요.